상속에 대해서 이것저것에서 많은 정보를 듣게 되면 이제 혼선이 오고 잘못 알고 있는 정보가 있으세요. 그래서 잘못 알고 있는 대표적인 것 4가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두꺼비 세무사입니다. 오늘 볼 영상은 이제 상속 관련해서 잘못 알고 있는 사실들이 좀 있어요. 제가 실무적으로 상담을 정말 많이 하고 있는데 상담을 하다 보면은 결국은 이분이 아예 잘못 알고 있는 정보 때문에 저랑 계속 다른 말을 하는 경우가 쭉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잘못 알고 계시는구나 라고 해서 좀 몇 개를 넘버링을 해봤는데 크게 한 4가지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4가지를 한번 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많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의 첫 번째가 상속재산의 배분 비율이에요. 왜냐면 대표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법정 상속 지분으로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알고 계신 분들은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나? 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상속이란 거는 평생에 한 번이나 2번밖에 경험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모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알고 계신 분은 이제 조용히 이제 영상만 한번 보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좀 집중해서 보시는 건데요. 상속인간 상속재산 지분의 분배를 한다라고 할 때는 첫 번째로는 지정상속, 그러니까 유언에 의한 지정상속이 1번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협의분할입니다. 그냥 유언이 없다면 대부분은 유언이 없죠. 이제 유증을 통해서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유언이 없다라고 한다면 협의분할이에요. 협의분할은 뭔 말이냐? 가족끼리 그냥 대화 나눠서 이거 빌딩 너가 100% 가져가, 이거 주택 너가 100% 가져가, 아니야 이거 전부 다 그냥 어머니가 다 가져가세요. 이게 협의분할이에요. 상속재산 협의분할만 잘 되면, 서로 협의만 잘 되면 그것에 따라서 만장일치만 된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부동산이든 재산이든 나눠 가지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모르고 법정 상속 지분인 배우자는 1.5, 그 다음에 나머지 상속인들은 1, 그래서 자녀가 3분이면 1, 1.5 그러면은 이 비율대로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제가 상담할 때 간혹 만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분할이 법정 상속지분보다 우선한다는 점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응용해보면 상속재산에서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이 없는 자녀가 가져가면 취득세 감면이란 것도 받을 수 있죠. 일반적인 상속취득세 주택 같은 경우는 2.96%나 3.16%인데 무주택자가 받으면 0.96%의 이제 낮은 취득세를 내기도 하고, 이번 참에 자녀에게 이 주택을 하나 줌으로 인해서 이제 마중물을 마련해 주자라고 생각하시면 주택에 대해서 온전하게 자녀에게 100%를 줘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주택 이외에 상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유동성이 필요하니까 이건 배우자가 받는 거, 이런 식으로 가시게 짜는 거죠. 근데 법정 상속 지분대로 무조건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이제 이렇게 불합리한 제도가 있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에 대해서 좀 꼭 이해를 하시고 잘못 알고 계셨다라면 새로 알아가시는 시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공제액에 대해서 생각보다 좀 잘못 알고 계신 부분들이 있어요. 자, 제가 영상에서도 항상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공제액의 디테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 배우자가 없을 때는 최소 5억 원의 공제, 일괄 공제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것까지 오케이. 그 다음에 배우자랑 그 다음에 자녀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얼마 더 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최소 배우자 상속공제 5억 원을 더 받아서 총 얼마? 10억 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배우자 이외에 다른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요. 배우자 이외에 다른 상속인이 없을 때는 이 기초공제 2억 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배우자 공제 5억 원과 더해서. 그럼 얼마죠? 7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일괄공제 5억 원 자체를 적용을 못해요. 배우자 외에 다른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이럴 때만 딱 7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특이 케이스지만 간혹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상속공제에서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죠?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배우자 상속공제예요. 배우자 상속공제를 어떻게 잘못 알고 있느냐, 이렇게 알고 계세요. 배우자한테 30억 주면 30억 원 공제 받을 수 있다 라고 해서 본인이 마음대로 세금 계산해서 이 정도밖에 안 내는 거 아니냐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좀 그럴 때마다 이제 이 배우자 상속공제 그 계산법이 어려워서 약간 혼동되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좀 설명을 드리죠. 원래 이제 최소 5억 원을 해주죠. 근데 이 5억 원과 비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작은 금액을 하나를 구해야 돼요. 작은 금액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배우자의 법정 상속 지분 비율. 그러니까 1.5분의 다른 상속인들이 2명 있다. 그러면 분모는 3.5가 될 거고 위에는 배우자 상속 지분이 1.5가 되는 거죠. 그 비율과 그 다음에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이 있죠.
이 금액 중에서 작은 금액과 5억 원과 30억 원을 비교해서 맥스치로 적용을 해가지고 이제 적용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30억 원은 아까 말씀드렸던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금액이에요. 법정 상속지분 30억 원과 이 둘 간의 작은 금액에서 배우자의 상속공제 한도 금액인 아까 말씀드렸던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받는 금액, 이거와 비교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계산 자체가 좀 혼선이 오니까 저는 주로 이렇게 말씀드려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있지만 그 금액이 배우자 법정 상속 지분과 나눠봤을 때 둘 중에 작은 금액 기준으로 간다. 그게 5억 원보다 넘으면 그 금액이 배우자 상속공제의 금액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의 핵심은 뭐냐면 법정 상속 지분으로 30억 원이 나올 때까지 받으려면 30억 원을 받았을 때 30억 원이 절대 안 나오겠죠. 왜냐? 3.5분의 1.5를 곱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결국 30억 원을 받으려면 실제로 그 상속 재산이 얼마야 되겠죠? 거의 50억 원, 60억 원에 육박할 정도로 큰 금액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계산법을 모르시고 배우자 준 만큼 다 공제를 받으니까 세금은 쭉쭉 줄어들 거다. 그래서 세부담은 얼마 안 할 거라고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배우자 상속공제는 생각보다 큰 금액이 안 나올 수 있다는 점 꼭 참고하시고요. 생각보다 상속재산이 많지 않으시면 아무리 배우자에게 많이 줘도 기본공제 액수인 5억 원 이상 초과되는 경우가 안 나오는 경우도 허다하세요. 그러니까 배우자에게 무조건 어느 정도를 많이 줘야 된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이 배우자 상속공제를 극단적으로 잘 활용하면 세금은 엄청나게 줄어드니까 그 비율에 대한 방법 모색은 무조건 세무사님과 얘기를 나누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본인 정도의 재산이면 상속세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잘못 알고 계셔서 신고를 안 하셨다가 큰 코 다치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점점 보편화된 세금이 되고 있다. 그리고 상당히 고액이란 점을 꼭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안 하게 되면 바로 무신고 불성실가산세 20%가 붙어버리죠. 그러니까 원래 내가 세금도 안 내도 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2억의 세금을 내야 됐던 거예요. 그럼 가산세가 바로 그 다음날 신고 안 했기 때문에 4천만 원이 붙어버린 겁니다. 정말 놀랄 노짜지만 실제 펼쳐지고 있는 세정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본인의 재산이 얼마 안 되더라도 꼭 상속세 상담은 받아보시고 필요에 따라서는 내가 세금이 안 나오더라도 신고는 꼭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어쨌든 생각보다 재산에 대한 상속세가 많이 나와요. 제가 비율로만 여러 개 말씀드렸는데 오늘 새로운 비율 하나 말씀드려볼게요. 매년 연간 사망자 수가 있잖아요. 평균적으로 한 2016년도부터 2021년도까지는 28만 명부터 조금씩 증가하셨어요. 29만 5천, 30만. 그러다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37만 명 이래 껑충 좀 뛰었어요. 어쨌든 매년 돌아가시는 분들 사망자 수가 정해져 있고 거기서 상속세 신고 인원수를 계산을 해봤어요. 근데 2016년도에는 그 비율이 2.2%였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들 중에서 2.2% 정도만 상속세 신고를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재산에 대한 가액이 그때 좀 더 낮을 때였고,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어땠죠? 작년 같은 경우는 그 비율이 5.2%로 껑충 뛰었어요. 5%란 얘기는 뭐냐면 5%나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주택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돌아가시면 내가 내야 될 상속세를 내야 될 확률이 아주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상속세 신고 인원에 포함된다는 얘기는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 나 같은 소시민이 무슨 세금입니까? 상속세는 부자나 낸 세금이죠. 근데 저는 몇 년 전부터 계속 말했어요. 이미 보편적 세금이 된 지 오래다. 여러분들 부자라고 생각하면 상위 몇 프로라고 생각하세요? 맨날 이제 뉴스에서 보면 상위 1% 이러잖아요. 근데 5%에 포함되는 사람들이 상속세를 일반적으로 1원이라도 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상속세를 내는 순간 이게 본인이 부자는 아니지만 이미 소시민도 아닌 거예요. 어쨌든 상속세를 내야 되는 과세 대상자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상속세는 많이 나오고 대상자가 많다라는 점을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영상은 2023년도에 찍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 2023년 통계가 나오면 그 비율은 더 올라갈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부동산의 가치를 잘 고민을 하세요. 이에 대한 고민이 생각보다 많이 안 하십니다. 근데 정말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고 저 같은 경우는 무조건 시뮬레이션을 돌려드려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건 뭐냐면 세액에 대한 부담이 된다 그러면 최대한 낮게 신고하는 게 맞지만 미래 이 부동산을 팔 계획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가치를 어떻게 매길 것이냐 이걸 좀 주의하셔야 돼요. 가장 대표적인 게 아파트를 제외하고 아파트는 대부분 이제 유사매매 사례가액으로 하기 때문에 시가에 대한 탄력성을 좀 많이 가져갈 수는 없겠죠.
대부분 제가 강조하는 게 다가구, 단독주택, 그 다음에 통상가 이런 것들이에요. 최근에 예시를 하나 설명을 드려볼게요. 다가구 주택이었는데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결국 유사매매 사례가액은 존재하지 않죠. 왜냐면 옆에 다가구 주택이랑 나랑 형태도 다르고 사용 승인일도 다르고 층수도 다르고 호수도 다르기 때문에 옆에서 30억에 팔렸다고 해서 내가 30억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감정평가를 받을 것인가? 감정평가를 안 받으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공동주택 가격이나 개별주택 가격으로 결국 과세가 되죠. 그러면 제가 시뮬레이션을 돌렸던 거예요. 이게 그 기준 시가는 16억 원 정도 했어요. 그리고 감정평가를 예상을 한다 그러면 한 34억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는 자 그럼 감정평가를 해보시죠. 그럼 감정평가가 34억인데 그러면 세금이 많이 나오실 것 같잖아요. 그러나 채무도 있고 배우자 상속공제도 있고 다양한 것들을 적용을 했더니 상속세가 한 2억 5천만 원 정도 나온 상황이었어요. 물론 이걸 많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기존의 패턴에 봤을 때는 적은 세액이었습니다. 어찌됐든 2억 5천만 원 정도가 나와요. 그리고 이걸 받고 나서 미래에 내가 한 34억에 다시 똑같은 가격에 판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양도소득세 얼마죠? 그냥 상속을 통해서 내가 그 신고서에 반영한 금액 자체가 내가 미래에 부동산을 팔 때 취득가액이 되니까 34억에 취득하고 34억에 팔았어요. 세금 얼마죠? 0원입니다. 자 그럼 상속세 지금 눈앞에서 2억 5천만 원을 납부를 하고 업무는 끝날 거예요. 자 그럼 기준시가로 받았을 때 상속세를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얼마였냐면 0원이었어요. 0원. 상속세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상속인 입장에선 지금 눈앞에 세금이 0원이니까 2억 5천만 원이야 적네요. 이거 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어요. 근데 선생님 이거 부동산 결국 팔 거 아니냐. 근데 34억에 파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30억에 판다고 가정해서 양도소득세를 상속인이 3명이었는데 3명이 나눠서 했을 때 얼마인지 계산해봤다. 계산해봤는데 얼마인지 아십니까? 7억 5천만 원 정도 나옵니다. 3명 걸 합쳤을 때. 그러니까 분산시켰는데도 7억 5천만 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상속세는 0원이지만 미래에 내가 얼마를 내야 되는 거죠? 앞에서 받았던 감정평가로 받았을 때 2억 5천만 원보다 3배나 큰 세금을 내야 돼요. 결국은 이 미래를 대비하는 세금이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부모 세대에서는 상속으로 인해서 끝나지만 자녀 세대는 그게 스타트란 지점. 스타트고 미래에 팔 때 그것이 취득가액이 되니까 그 세금을 줄이기 위한 시뮬레이션까지 무조건 돌려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 이분은 감정평가를 선택하셨어요. 왜냐하면 미래에 5억이나 돈을 더 낸다는 건 자기가 생각하셔도 이게 너무 과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이 양도소득세도 상당 부분 크기 때문에 그걸 다 고려를 하셔서 파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다양하고 복잡한 것들이 있는데 잘못 알고 있는 4가지에 대해서 좀 대표적으로 좀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셨을 것 같고요. 이 지금 상속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상속세에 대해서 지금 발생을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상속세에 대해서 만약에 상속이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제가 무료 상담을 무조건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